진짜 이제요? 어? 한 번째는 왜한 번째는? 난 이 집에 한 대 가야 되겠다. 뵙고 싶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일부러 그릴라 해서가 아니라 뭐 자기가 물길 따라 찾아간다면서요. 맞아요. 종이가.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종이로 만든. 이건 아니지. 네, 종이요. 종이처럼 아름다워. 네, 종이 옷도 전에 출품도 했고 그 유명한 최보코란 디자이너가 파리 출품할 때 그 옷을 처음 한지로 했다가 나중에 문감을 문감들이 우리 한사 네, 네. 우리 정서에 워낙 와닿아. 이걸 덕목선님하고 어울려 이거 일부. 중간에 일부가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들려가지고 원래 건축물 천정인 것처럼 도 살아나고 건축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요즘은 왜 그 전문가들이 각각의 자기만의 혼자만의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협업을 해서 그 예술이라는 게 혼자만의 것이 아닌 거예요. 네. 그죠? 혼자 하지만 누군가와 더불어 같이 그 작품 속에 공유되어 들어가야지만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의 작품 속에 자기와 개성도 있고 하나 속에 다가 있고 다 속에 하나 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개성은 그대로 존중되면서 그러면서 전체 속에 들어가서 또 전체 속에서 개성은 있고 개성 속에 전체가 있는 그게 이제 불교 화엄의 그게 사상인데 지금 이제 윤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작품이 천장에 들어간다고 안 그래서 예, 지금 제가 하는 이경전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런 건축을 못 만나갖고 작품으로서 늘 뜻을 못 펼쳤거든요.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작품 전시하기 아주 딱 안 맞은 분이 안방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 시인인데 이런 전시회 한 번씩 갔다 오면 영감이 딱 떠오르면 시를 써요. 그냥 바로. 몰랐네. 네. 제가 요번 그림 전체에서 이 그림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름답나? 이번만큼은 그동안 도로 만들면 디자인실 다 넘겨줘요. 그림하고 글을 알아서 하라고 자기들 표지 만들고 다 하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하나 선택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저 닮은 거 우리 김재진 씨는 그러면 이게 자신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걸 뽑았다 그러셨잖아요. 그게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냥 무조건 아니면 어떤 느낌?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참 다하고 묘했는데 딸도 미술을 전공했어요. 근데 걔가 이제 이렇게 또 하시러 와서 엄마 이 그림은 참 이상하다. 왜? 하니까 이 그림은 더 이상의 여성성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기에 모든 여성성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다. 여성성의 완벽함. 예, 그 얘기 듣는 순간 나다. 맞구나. 자기다. 내다. 그런 것 같네. 내다. 그래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성성의 이제 완결이네 쉽게 말하면. 네, 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디스플레이 할 때도 이 방이 왠지 이 방은 많은 방들이 있지만 가장 아늑해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따뜻하고. 가장 아늑한 곳에 두고 얘랑 어울리는 이 그림들 같이 이런. 근데 이 그림 안에는 정말 지금은 아주 부드럽고 여성스럽고 고요하지만 사실 이 안에 거친 내용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과정들도 제가 또 다 알고 결국은 그런 과정을 넘어서면서 이제 걸러내다 보니까 어느새 부드러운 이 속에 지금 사실은 흥미진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근데 이 작품을 보면서 차갑다고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이걸 보면. 그리고 되게 거칠잖아. 근데 이 거칠다고 보는 사람도 없고. 네. 다 두드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네. 육각이네. 하나하나 꽃이 피었다. 이야, 근데 조금 있으면 멋지다. 이 건축가 만남이지. 그러니까 이제 기대하셔도 돼. 이런 색깔들이
예. 이제 집에 가져가셔서 양화백 진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나한테도 안 줬어. 윤 회장님을 그렇게 자주 만나도 아직 못 받은 선물이거든요. 대방에 이렇게 창문에 놔두잖아. 네. 여기 뒤에 청평호가 보이잖아. 네. 아, 이건 정토 세계가 따로 없어. 그 다음 아니, 지금 정부 선생님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주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잘렸어요. 제가 모르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 찍으신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하스비 진행을 좀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저는 건축가 윤경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보니 저는 그런 느낌들, 여기 오신 분들은 행복하고 싶은 사람, 자유롭고 싶은 사람, 창의력이 좀 넘쳤으면 좋겠다는 사람, 상상력이 넘쳤겠다는 사람, 그런 분들이 다 오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보름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 양화백 그림이 보름을 닮은 그런 그림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 제가 특별히 감동받은 바 있어가지고 이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 만들었거든요. 뭐가 감동이냐? 20년 넘게 작업해 오면서 어떤 벽을 만나게 되죠. 누구나 작가들은 다 그래요. 뭐 시인도 그렇고 건축가도 그렇고 화가도 그렇고 공예가도 그렇고 항상 어딘가 만나게 돼요. 그걸 넘을 적에 이제 방법을 좀 들어보고 싶은 거죠. 근데 더 창의적이고 싶은 사람, 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 상상력이 풍부하게 되고 싶은 사람은 제 생각에 그렇더라고. 경계에서 해야 된다. 응? 경계에서 보면요 두려워요. 또 경계에서 보면 불안해요. 또 경계에서 보면 모호해요. 근데 그 모호한 걸 분명하게 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 순간 나는 끝까지 들어간다. 이 갈등이나 제한, 모호함 이런 것들은 명료하게 되는 순간에 없어지더라고요. 그 경계에 서면 이제 이쪽 저쪽을 다 보게 되죠, 그지? 이쪽 저쪽을 보게 되는 게. 그 불안함, 모호함, 두려움을 못 견디고 한쪽을 탁 선택하는 순간 나는 끝까지 들어가는 거지. 그거는 이겨내야 될 게 아니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양화백이 그래요. 보니까 참 작품 세계를 마음껏 헤쳐왔죠. 이제 경계가 오더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캔버스 속에서만 내 그림만 쳐다보며 살다 보니 한쪽을 선택한 거죠. 이쪽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 시기에 저를 만났거든요. 아, 이쪽에 이런 세상이 있다. 당신이 그린 그림이 오늘 캠퍼스에서 누군가 사서 집에 가져가잖아요. 그럼 결국은 건축 공간에 가게 된다. 왜 건축 공간을 이해를 안 하느냐? 금속 공예가도 마찬가지. 왜 당신의 작품의 최종 목적지가 건축 공간인데 왜 건축을 두 분 다 안 불러주더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경계에서는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이겨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그래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특히 또 우리 정목 스님을 제가 모신 건 아시잖아요. 전국 요즘 공개방송 투어 중이신데 바쁜 시간 내서 오신 것도 문화예술을 통해서 그게 포교라는 거죠. 종교로 치면 뭐 기독교는 전도지만은 건축물이 아름다우면 벌써 반이 정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술이 아름답고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그게 정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여러분 제가 소개해 준 경계에 이미 올라서 있는 내공 있는 분 소개할 분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양화백 그림 중심으로 오늘 얘기를 펼칠 건데, 우선
우리 양양옥합의 초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또 진행하도록 하죠. 오늘 제가 다시 확인을 하는 날인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회장님을 만나고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평면에서만 이렇게 작업하다가 한 건축 공간에 들어가야 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더 커져야 되고 더 넓어져야 되는 걸 느꼈어요. 또 회장님을 비롯해서 회장님과의 어떤 인연이 시작되었지만 정말 정작 몇 년 전부터 정말 제가 뵙고 싶은 분이 계셨어요. 그냥 모르면서 방송만 듣고 하고 이 분을 한번 뵙고 싶다 했는데 그분이 오늘 오셨습니다. 정모 스님이신데요. 네. 안길이 원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정말 실감하는 날이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서는 아무 생각이 그동안 생각이 다 사라져버리고 정모 스님은 생각나는 이유가 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말 너무 반갑고 이런 인연과 이런 우연 앞으로 정말 이번에 가슴꽃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정말 한 겹 더 속으로 들어가는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슴꽃을 피우게 될 것 같아서 지금 이 순간 아주 희망차고 환희에 젖어 있고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서양지성사에서 그래요. 현대에 리는 모습을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나타내면서 했는 얘기인데 우리가 생각이 막 의식이 명료하게 지배될 줄 알았어 인간이. 응? 근데 알고 보니 아니더라 그지. 무의식 속에 있던 게 올라오더라. 어떻게 올라오느냐? 성적인 충동이다 그지. 숨어있던 성적인 충동이 표출되는 게 의식이다라고 그러거든. 인간이 자꾸 진화하니까 자꾸 정신의 영역이 작아지고 물질이 크게 찌거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지금. 옆에서 보면 그냥 막 나와 막 그냥 그 직관이라 그러죠. 모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능력은 직관이 있는 거 맞더라고요. 딱 봐서 예뻐야 되지. 딱 봐서 모르면 평생 몰라. 딱 봐서 모르는데 내일 예쁜 거는요 가치가 개입되더라고요. 그 가치란 거는 내가 살아온 뭐 학력, 경력, 성격, 뭐 캐리어가 다 들어가서 그걸 비춰놓고 보니 아름답더라. 그 이미 아닌 거예요. 자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양화백 그림은 보는 순간에 느껴지는 것. 오늘 정 목사님은 거의 다 맞추시더라고요. 역시 보는 순간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또 우리 축사는 정 목사님 우리가 요즘 그래도 힐링의 뭐 어머니라 그러고 힐링의 전도사라 그러고 종교를 초월해서 얼마 전에 또 명동성당에서 또 강론을 하시기까지 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건 뭐 이런 말할 수 없어요. 이미 건축가시고 이미 화가시고 이미 시인이시고 그래서 오늘 정 목사님 감사하고 한 말씀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화가 이야기를 얼마 전부터 저한테 계속 하셨어요. 저는 만나 뵌 적이 없고 그냥 이제 팜플렛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한지는 또 우리 불교하고는 상당히 인연이 있잖아요. 한지라는 것이. 근데 그 한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뭐 무지하고 그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정도밖에 상식이 없어요. 근데 다만 그 한지라고 하는 것은 질긴 듯하지만 부드럽고 부드러운 듯하지만 또 이 속에 강인함이 있고 그 한지로 갖고 몇 겹만 하면은 이미 부서지지 않는 철보다 강한 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드러움 속에는 엄청난 강한 그 파워가 있고 강하지만 그 속에 또 부드러움이 있는 그것이 한지가 갖고 있는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지 공예들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특히 제가 오래전에 그 티벳에 갔을 적에 티벳은 거의 그곳의 가구를 다 거의 그 나라의 우리나라는 한지지만 어쨌든 종이로 가구를 만듭니다. 옷장, 이불장, 뭐 책상, 뭐 책꽂이 뭐든 일체를 다. 근데 그게 무려 몇천 년을 내려오는데도 그 질감과 모양이 전혀 엉클어지지 않고 나무보다도 훨씬 더 견고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그 양화백님의 이 한지 작품을 보면서
윤 회장님이 뭐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천장에 이제 선생님 그 작품을 매단다 그래서 아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참 그것도 굉장히 아이디어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만 했었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미리 보고 싶어요 벌써.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초대받아서 와서 이렇게 이제 양화백님의 작품을 이렇게 쭉 돌아보다 보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처음 받았을 적에 제 눈에 보여지는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이제 잠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속에는 이 밑에는 겹치고 겹쳐서 무한대로 겹쳐져 있는 한지들이 이미 이 속에 인간의 삶의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역경이나 거칠고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세계와 이런 게 이 속에 이미 다 숨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겉에 드러난 모습이다. 결국 지금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는 또 여러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감정들이 이 작품 속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또 한 번 놀랐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사찰의 오래된 천년고찰들은 가보면 그 벽화 속에 또 있고 해서 몇 겹을 벗겨내면 벽화가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이미 또 그려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보면서 그게 한 번씩 발견될 때마다 우리 스님들도 감탄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깊은 속의 내면에는 어둠이 있고 그 어둡다고 하지만 그 어둠 속에는 결국은 찬란한 그 빛을 향해 가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 왜 그러잖아요. 새벽이 깜깜할수록 더욱더 별빛은 빛날 수밖에 없다고 하듯이 이 화백님의 그림 속에는 이미 그런 그 가장 깊은 어둠, 운물 속에 있다면 가장 깊은 심연의 물, 그 속에서 길어올린 가장 시원한 뭐 옹달새 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찬란한 별빛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만나 뵈어서도 반갑고 감사드리고 양화백님의 이 전시 한 작품 앞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그 여러 베스트셀러 작품 중에 비울수록 가득한 애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이따 사인이니까.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그 유다방송 사장님이시고 특히 최근에 그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힐링을 주는 김재진 시인이 오셨습니다. 윤 회장님 아직 준비를 하신 건지 아니면 준비를 안 하고 자꾸 이야기하시는지 몰라도 말씀을 잘 하시는데 또 그게 다 정목수님까지 나서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말씀 잘 하시는 두 분 뒤에 갑자기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하게 될지도 몰랐고 또 저런 제 책까지 준비하신지도 몰랐습니다. 아까 우리 오늘 주인공이신 양 선생님께서 정목수님밖에 생각이 안 난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 정목수님 일종의 블랙홀이죠. 대부분 제가 정목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25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어요. 저는 원래 직업이 PD였는데 지금도 비슷한 일들을 하지만은 스님을 따라가면은 같이 가면 항상 블랙홀 다 스님한테 가서 다 빠져버려요. 그런데 그림이나 저도 그 화가 친구들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화가 친구들하고 같이 시화전다고 했었는데 오늘 이 양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알만한 분들인데 그림이나 뭐 또 시나 건축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윤 회장님 만나니까 제가 윤 회장님이 한마디를 하실 때마다 그게 시네, 그거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정호 스님 지금 저 책도 비울수록 가득하네 라는 제목을 제가 지었거든요. 비워야지 가득해지지 가득한 상태에서는 가득해질 수가 없잖아요. 넘치지. 블랙홀처럼 그런 상태로 지금 내가 무슨 말하지? 블랙홀처럼 그렇게 예술도 완전히 사라지고 빨래 들어간 상태를 경험해봐야지 그 다음에 뭔가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를 쓸 때도 저는 항상 좋은 시는 굉장히 많죠 세상에. 근데 정말 시가 없습니다. 저는 시는 탄생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시를 바꿔서 모든 예술 작품을 그게 대입시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만, 하여튼 모든 예술 작품은 조각이든 건축이든 건축의 작품이든 그림이든 또 뭐 사진이든 탄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파블로 네루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가 내게로 온다고. 시가 내게로 오는 거지 내가 시한테로 가봐야 시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이 작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서 작가가 스스로 탄생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작품이 몇 점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그 탄생은 우연히 일어나는 탄생은 아닙니다. 블랙홀까지 가서 블랙홀에 빠지고 그 경지를 지나야지 탄생이 일어나는 거죠. 시가 내게로 오는 것처럼 오늘 이 전시에 제가 맞고 또 이렇게 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작품에 대한 소감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은 그 들어오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펴보고 제가 두 작품을 사진을 찍었어요. 그 중에 하나 이 작품인데 제가 새로 나오는 책의 시집에 표지로 쓰면 어떨까 싶어서 찍어서 바로 출판사로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쪽 출판사에서 아직 실제 작품을 못 봤으니까 뭐 디자이너가 보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굉장히 그 봄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지금 또 봄이고, 그리고 이 작품을 하는 과정 속에서 작가는 많은 뭐 그간에 살아오면서 작품을 하면서 어떤 아픔이나 슬픔이 있었겠지만은 이 작가가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 아닌가. 이 빛깔의 질감, 뭐 이런 질감을 통해서 따뜻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겸손하지 않을까. 겸손하신지 아니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저는 그다지 겸손한 사람이 못 되거든요.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고, 그런 우리 스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잘하지만은, 근데 세월이 가고 작품이 익을수록 사람이 겸손해질 거라는 생각은 추측이 돼요. 저는 시인 중에 겸손하거나 시인 같은 사람은 아직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수많은 시인을 만났지만은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정말 그런가요? 정말 화가는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빈센트 반 고흐나 폴 고겐 같은 사람들 만나보진 않았지만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막판에 개판으로 살았지만 막판에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이 안 되고 어떻게 자기 귀를 자르고 총으로 자살하겠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사람의 기준이 여러분들과 좀 다를지 모르지만 하여튼 주절주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또 베스트셀러인데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 또 정목 스님 낭송, 시낭송까지 있는 CD를 또 준비해 오셔가지고, 응? 양압에 오늘 행복합니다. 누군가 정해놓은 것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누가 정해놓은 것을 제가 실천한 것도 아니고 누구가 정해놓은 것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더라. 내가, 우리가 한번 정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예술이더라고요. 자칫 들으면 이제 겸손하고 반대인데, 내가 양화병한테 얼마 전에 왜 그렇게 겸손하냐. 이제 당신을 좀 표현하시오. 작가가 겸손해서 안 된다는 거죠. 겸손이라는 인격, 또 이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든 말이 아니거든요. 그 사실은. 이제는 겸손하지 말고 자기를 마음껏 표현하라고 제가 자꾸 독려를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분 비슷한 분 계세요. 저도 보는 순간 경악을 했던 분인데 더 넓은 세계에서 좀 일을 하시면 안 되냐. 우리 양양호 화백은 드디어 이제 재건축 공간에 들어왔어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한숙 원장님 그 31년 높은 6m 되는 높은 천정에 양화백 그림이 이제 날아갑니다. 10몇 메다를 폭 90cm짜리가. 이 그림이 아니고 천정이죠. 원래부터 있었던 천정. 그 예술의 역할 아닌가 싶어. 차라리 불교가 더 일찍 그런 짓을 했어야 했나부터. 건물의 일부로서. 근데 양화백은 그동안 그림이 도대체 이게 어디 가서 붙어 있을까? 내 새끼들 어디 가 있을까? 만약 그걸 미리 알고 작업을 한다면 더 완성되어 있지 않겠냐. 근데 또 한 분 오늘은 제가 또 이런 데서 자꾸 나오면 전철 같은 데가 약재 그리고 이거 지금 쇠거든요. 쇠? 약쟁이가 됐네 지금. 쇠.
이게 입사란 게 입사. 입사는 팔진 않습니다. 입사란 게 수천 년 역사를 가졌어. 약장수도 아니고 약쟁이. 약쟁이. 이 쇠를 두드립니다. 끝도 없이 두드리다 보면 자기가 없어지죠. 그래서 거기 생겨난 홈에다가 금실, 은실, 동실을 박아 넣는 기술을 입사라 그래요. 입사. 이거는 부처님을 형상화한 거. 이런 수백 개를 지금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데 이 작가하고 저하고 아주 의미 깊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4월 초파일이면 공개될 미래탑이란 거. 총감독은 우리 정목 스님이시고 저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저분도 그쪽 공간에 들어오셨어. 드디어 이제 자기 경계를 넘는 거야. 그동안 이 공예를 보시면서 오시고, 이걸 제가 청담원에 탁 갖다 놨다. 얼마나 숨을 쉬고 날아오를 때 기뻐하시더라고. 이게 거기서 모티브가 돼가지고 지금 하나 작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경자 작가하고 양향호 화백은 서로를 몰랐죠. 저 통해서 이제 간절히 두 분이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오신 거예요. 근데 나한테도 안 준 선물을 아까 또 희한하게 해오셨대. 대단한 기준품을 직접 만드신 걸 선물해 오셨거든요. 이경자 작가씨는 우리나라 장인이시고 무형문화재세요. 무형문화재고, 앞으로 이제 저는 이 두 분, 우리 김재진 씨, 이분 시, 내가 얼마 전에 전화해서 당신 시를 바꾸셨다 했지. 건물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시집이 아닌 시를 동판에 하든지 해서 아예 박아놓자. 그거 좋다. 그런 보세요. 이 건축, 시, 공예, 조각, 화가가 다 모여서 작품이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우리한테 큰 힐링을 줄 것 같아요. 그 정복 스님이 문화예술인을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냐. 그게 바로 정토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경자 작가님 오세요. 일단 잠깐 나와보세요. 다 소개 다 하셔갖고 뭐 할 말은 없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전시에 이렇게 보게 돼서 약간 감사드리고요. 또 윤 회장님 스님이 소개를 하셔가지고 윤 회장님 알게 돼서 이렇게 좋은 전시에도 오고 좋은 분들 만나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업 과정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힘든 작업을, 이게 굉장히 무거운 얘기죠. 이거 2배, 3배 된 것도 있고, 그 300여 개 하고 재건축이 만났어요, 최근에. 원래는 저 벽면보다 예,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이 불교 세계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거고, 저 벽면의 2배 정도 되는 대형 작품. 아까 왜 선생님 그 철 하기 전에 금과 은이 피는 그런 과정 우리 아무도 그리고 입사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철 바탕 위에다가요 금이나 은을 선으로 박아 놓거나 문양대로, 그리고 이제 그 얇은 금을 은을 펴서 얇은 상태로 해서 문양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와서 이제 이 작업을 이렇게 보고서 하신 한지 작업을 보면서 저도 원래 한지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렇게 은하고 금을 이렇게 겹쳐서 또 작업도 하고 문양도 내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하고도 많이 통하고 너무 하여간 오늘 너무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는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강용 회장은 이제 뭐 부장판사로 오래 근무하고 지금 변호사로 계시지만 그쪽에 있었던 사람 치고는 대단히 감각이 뛰어난 사람. 특히 문화예술 읽어내는 감각이, 특히 전에 한번 나를 소개하는 글을 한번 올렸는데, 그게 어디 인터넷에 돌아다니니까 그 글을 울진 가니까 울진신문 기자가 또 그대 응용했고, 부산 가니까 부산 기자가 응용했고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출처가 우리 하강용 회장이에요. 자, 한 말씀 부탁합니다. 예? 불법 거래를 해서 잡혀간 사람 이렇게 조사관대 가서 한 입회 한 3시간 정도 하고 오니까 나도 아주 피곤하고, 조사관이 뭘 묻는지도 잘 파악해야 되겠고, 피의자가 잘못 대답하는 거 이거 저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라고 싶어서 화장실 좀 가자 그래가지고 또 가르쳐주고 이러다가 오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가더라고요. 여기 왔어요. 그런데 그 각박한 세상이죠. 각박한 세상
우리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 다 큰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인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만나다가 한 번씩 우리 이 고등학교 동문대 대학원 전혀 다른 분야로 갔는데 난 건축가라 그러면 왜냐면 도면이나 그리고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커서 만나보니까 전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훌륭한 그 삶을 살고 있고 내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한 1년을 공을 들여서 우리 강북 로타리 클럽에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역시 제가 이 회장을 하는 동안에 뭐 제가 이제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우리 모임이 잘 이렇게 이끌려가고 또 우리 회원들이 이렇게 문화적인 뭐 어렵게 살죠. 다 힘들게 살고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또 각자의 생활이 어려운데 여기 와서 이렇게 정신적인 세계, 예술의 세계를 이렇게 다 접하고 앉아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아마 우리 강북 로타리 회원들도 다 말 안 해도 다 고개를 끄덕거리게 될 거야.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행복합니다. 봉사활동하는 것도 행복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의 정리를 해나가는 청소를 해나가는 이런 시간을 갖는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양호 하백님 오늘 처음 뵙고 또 정목 씨는 전에 한번 우리가 강의도 들었고 시인도 전에 강의도 들었습니다만 오늘 이경자 작가라고 그래야 됩니까? 네. 그분도 만나고 따님도 오고 손자 같아요, 그죠? 여기도 예술가지 기질이 아주 다분하다. 앞으로 건축가가 되겠답니다. 네, 이런 모임에 우리가 와서 힐링하고 같이 이렇게 나중에 뭐 저희들이 조금 거리는 멉니다만 식사할 장소를 제가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좀 불순하게도 이게 성금 봉투를 하나 내놨는데 뭐 식사비라도 조금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강북 로타리가 봉사활동에 쓸 수 있도록 생각나는 대로 뭐 10,000원 넣으셔도 좋고 20,000원 넣어도 좋고 생각나는 대로 봉사의 마음이 생길 때 이제 넣으시라고 봉투를 나눴습니다.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자란 부분은 강북 로타리에서 다 내더니 아니면 제가 다 식사 다 대접하겠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좋은 감상하시고 나중에 식사하는 자리에 빠짐없이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한 가지 남았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들은 것들, 배운 것들, 읽은 것들이 머릿속에 확 쌓이죠. 그게 명사의 형태로 있거든요. 그 명사의 형태로 있으면 굳죠, 이제.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눈매가 그렇게지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결국 이게 명사를 동사로 탈출시키는 게 문화예술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음악은 무시무시하죠. 내가 그동안 만났던 음악인 중에서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을까? 아름다운 부부가 있을까? 클래식이지만 창작을 합니다. 창작음악만 발표하고 특히 문학 쪽을 음악가 접목시킨 우리 또 듀오아임 그 파페라 부부가 오셨거든요. 그 중에 우리 주세페 김 두 분이 이제 이탈리아에서 돌아다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한 몸처럼 다녀요. 질투날 정도로 한 몸처럼 다니는데 24시간 같은 걸 먹고 같은 걸 생각하고 같은 노래를 하니 같아질 수밖에. 근데 간혹 제가 이제 부인만 데리고 어딜 가요. 요즘은 2박씩 어디 가고 산에. 그래도 보내주는 유일한 남자가 저랍니다. 그러니까 주세페 김 나오셔가지고 오늘 또 음악인을 대신해서 한마디 부탁합니다. 예. 준비해 오셨는데. 특별히 뭐 저희가 미술에 조예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도 한지를 참 좋아하고요. 그냥 문득 그 느낌이 이 한지의 그 따뜻함이 마치 어머니 품 같다는 그런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근데 또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작가님이 어떻게 작업하시는지는 본 적은 없지만은 이 한지를 여러 번 겹치려면은 찢어서 붙이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한지도 많이 찢기고 그렇지만 다 그냥 가슴에 포용하는 그런 그 결과물을 볼 때 이렇게 화사함, 따뜻함 이런 거로 남아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냥 직감적으로
그런 생각을 문득 했고요. 한편으로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작품들이 대부분 꽃이나 나뭇잎이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았고요. 요즘 제가 작업한 그 시가 생각났습니다. 그리운 나무라는 시인데요. 어차피 이 한지라는 것도 나무에서 유래된 그런 화생물이 아닌가 싶은데 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떨어져 있으면서 그리워하는 애틋함 그런 것들도 사실 아까 어떤 봄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 어떤 동경 같은 게 근본적으로 좀 느껴졌고요. 이 시가 좀 생각나서 이거는 제가 어느 순간에는 저희 음악의 배경 영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충동이 잠깐 일었었습니다. 그 시의 그 내용은 어떠냐면요. 나무는 그리워하는 나무가 있어 애틋한 그 마음 가지로 뻗어 멀리서 사모하는 나무를 가리키나 보다. 사랑하는 나무에게로 갈 수 없어 나무는 저리도 꽃이 속절없이 꽃이 피고 벌나비 불러 그 맘 대신 전하는 기라. 나무는 사랑하는 나무, 그리운 나무가 있어 바람이 불고 바람 불어 그 다음에 아니, 제가 이 노래를 지금 최근에 작곡을 했는데 노래로 하세요. 그래. 진짜 가려면 기타를 좀 기타가 가져오죠. 표현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전에 정목스님 노래 들었잖아. 맞아요. 넬라 판타지아 무반주로 잘 하시잖아요. 답답을 하셔야 아직 미발표작이라서 나무는 그리워하는 나무에게로 갈 수 없어 애틋한 그 마음 가지로 뻗어 멀리서 사모하는 나무를 가리키는 기라. 사랑하는 나무에게로 갈 수 없어 나무는 저리도 속절없이 꽃이 피고 벌나비 불러 그 맘 대신 전하는 기라. 나무는 그리운 나무가 있어 바람이 불고 바람 불어 그 마음 대신 전하는 기라. 나무는 그리워하는 나무에게로 갈 수 없어 사랑하는 나무에게로 갈
일출하셔가 한 오락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음악까지. 그리고 그 오늘 뭐 예술가들 많이 오셨는데 최근에 또 어떤 새로운 시상을 위해서 느닷없이 몇 개월간 인도 기행을 하고 인도인이 되어 돌아오신 허가원 시인이 계십니다. 그림은 보이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검은 옷으로 여러분들을 감춰서 잘 보이지 않아요. 저는 주세페를 따라 아름다운 계곡을 오듯이 왔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왔습니다. 오늘 그림을 보니까 세 가지 생각이 나요. 지혜란 어디를 흐르느냐 하면은 세 가지 지임을 따라 흐르는데 높은 자기 자아의 깊은 확신과 그 다음에 퓨리파이된 자기 마음과 양심을 따라 흐르는데 이 그림 속에서 아름다운 깨끗한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비우자 그러면서도 사실은 예술의 풍요 속에 살아요.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은 집을 짓고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그리지 않아도 밖에는 수많은 예술품과 집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인도를 다녀와서 지붕이 없는 집, 그곳을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또한 자연과 동화하는 그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네. 내면의 소리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제일 잘 된 그림들이 우리 이 공간에서 다 보여요. 일단은 우리 정 목사님께서는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데 굉장히 선적이에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고 저쪽은 양화백이 정말 자신을 표현한 그림이래요. 제일 정면에 저거. 양화백 나오셔가지고 몇 작품만 이 육필 수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가정은 학부 때는 그냥 보통 그림처럼 그리기만 했어요. 그런데 대학원에 와서 지도 교수님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 색이 너무 적나라하다.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니까 우리 한국의 색을 써라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색이 뭐예요? 물었어요. 한국의 색은 그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색이다. 그렇게 표현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물감으로 어떻게 이것을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색을 표현할까 몇 달을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지도 선생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그려놓은 그림 위에 우리 한지를 한번 덮어봐라. 그래서 쭉 찢어가지고 덮으니까 정말 안에서 비쳐나오고 우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거구나. 그 현란하고 그 적나라했던 색들이 한지를 하나 덮음으로 해서 그것이 스며들고 우러나서 정말 우리의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우리의 색이 탄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없던 기법이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2002년도에 제가 석사를 공부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지만 한 이유는 저의 정서에 맞았고 다른 재료를 쓰려고 해도 이 한지 겹치기보다 저를 더 잘 표현하는 게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한지 덮기를 하는데 이 드러내기와 감추기를 하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우리는 뭔가를 드러내는데 사실 감추고 있구나. 또 그리고 감추는데 무엇이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이 감추기와 드러내기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고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마음, 그 뒷면을 내가 모르는 마음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 작업은 혼자 종이를 찢어서 붙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처음에 어떤 의식이 있어서 그림을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시간에 제 자신이 없고 정말 종이가 하라는 대로 물감이 하라는 대로만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법이 정말 묘하면서도 재밌고 그러면서도 무궁무진하게 감상하는 이들로부터 듣는 이야기는 또 다른 제가 작업했을 때와 또 전혀 다른 어떤 감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우리가 바라보는 지평을 넓혀가는 정말 뭐하나 무엇이구나. 정말 우리는 태양을 향해서 살고 있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달빛의 기운으로서 우리는 고요해지고 침묵하고 그리스도 자아를 찾아가고 그래서 제 정서에도 맞고 결국은 우리의 정서이고 그래서 지금도 끝까지 이게 한지부치기를 하는데 그 대표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작품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건 한 5, 6년 정도 작업 시간은 한 5, 6년 걸렸어요. 안에는 정말 그 지금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다른 그림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작업이고 그리고 아까 저를 보는 듯한 그 최고 여성성 그러니까 이건 저 딸아이도 같은 그림을 전공했는데 딸아이가 화실에 와서 저 그림을 보고 엄마 이 작품은 더 이상의 여성성을 표현할 수가 없는 여성성을 극대화시킨 작품 같다. 근데 사실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저 작업할 때는 오로지 저 자신만 생각이 났었고 한 여성으로서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그 어떤 희노애락의 그 겪어야만 되는 견뎌야만 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시 추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엄마가 쓰다듬는 혹은 어느 한 여성이 쓰다듬는 정말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게 애무할 줄 아는 그런 어떤 그림이 저 속에 다 들어있어서 이번 그림에 초대장에 저 그림을 이제 제가 찍어서 가슴꽃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스님께서 좋아하셨던 이 공간의 그림은 2006년도에 나온 작품인데 이 그림은 그때 지금 그 김지아 신 아시고 또 김영동 우리 구화하시는 선생님과 그리고 정원규 신부님 세 분이 그때 그 당시에 같이 이제 일 때문에 같이 만나고 작업했었을 때인데 그때 김지아 시인께서 어떤 그 만개한 꽃의 위력을 한번 작업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개한 꽃의 위력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오늘이 보름이지만 정말 가득 찬 그러면 가득 찬 그거는 뭔가를 생각하니까 가득 찬 걸 뭘 작업하니까 정말 아무 점 하나 찍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시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생각들 다 비워내고 나니까 모든 생각들 비워내고 저절로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는 정말 풍요로운 만개한 아무것도 텅 빈 공간에서 그 만개한 꽃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딱 하고 나서 나중에 김지아 시인께서 보시더니만 이거는 광활한 대우주를 표현했군요 하면서 그런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 그 이상한 명상과 그 잘 모르겠지만 뭔가 온몸으로만 느낄 수 있는 몸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 어떤 것들을 그냥 음악적 요소로 그냥 붙이고 하다 보니 제가 막 침몰하는 그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그림이고 막 이렇게 뭔가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기분이 드는데 나중에 온몸이 춥고 오들오들 떨려가 뭔가 살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푸른 빛, 맨 위에 보면 붉은 빛이 약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태양, 어떤 열기가 필요해서 그 한 부분을 그림 위에다가 올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긴장도 풀리고 오들오들 춥던 것도 싹 사라지면서 참 나머지는 그 시간 이후로는 이제 편안하게 정말 뭔가 경쾌하고 명랑한 어떤 그런 기분들로 이제 마무리를 되어가지고 정말 살아나온 그림 빠져 죽을 것 같았는데 정말 극복하고 살아나온 그림. 그래서 저 그림을 많은 분들이 갖고 싶어서 금액을 물으시면 저는 팔기가 싫어서 팔 수가 없어서 2억이라 그랬어요. 그냥 2억 같은 사람이 그림을 못 사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2억이라 그러고 이제 있는 그림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요번에 최근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 최근 저기 나온 그림은 저게 이제 가장 최근에 나온 그림인데 저 그림은 제가 작업하면서도 뭔가
원하고 갈구한 게 정말 많았는데 갈구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다 가지고 있나 봐. 그래서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덜어냈어요. 막 원하던 작업들을 원하고 필요하고 해서 막 작업했는데 저기 그림은 그래서 원하는 그림이 없었어. 이미 다 내 안에 있었던 그림이 그냥 재밌게 말하듯이 이렇게 나온 그림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12번째 이제 개인전을 하고, 첫 번째 개인전 제목은 기쁨을 노래하면서요. 석사학위 청구 전이면서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작업 오셨어요. 그래서 교수님 제목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림이 다 기쁨을 표현했네 이러시길래 좋다, 그러면 기쁨을 노래하, 이래서 기쁨을 노래하고, 두 번째 제목 달이 태양을 품었어요. 그건 어떤지 아는 지인이 화실에 오셔가지고 우리는 동양하면 먹으러만 작업하고 뭔가 어둡고 산수와 풍경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동양합니까? 이것은 달이 태양을 품고 나온 그림 같아요. 표현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표현이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은 맞다, 달이 태양을 품을 때 이렇게 안정되고 따뜻한 그림은 나올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달이 태양을 품었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까지 이제 그림이 제목이 지어졌고 11번째 작년 여사동에 했었던 이 달아 제목은 지금 제 논문, 박사학위 논문 지도해주는 교수님께서, 교수님 제가 제목을 하나 얻고 싶은데 전 제 그림을 제가 했지만 정말 제목 못 정하겠다 하니까 자아를 표현했잖아요. 그럼 그건 달이에요. 달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달이고 달아잖아요. 그래 또 달아 이렇게 해서 나온 이름은 이렇게 전해지고, 그래서 이제 제 그림은 정말 제가 작업은 했지만 저도 모르는 뭔가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전 아침에 새벽에 눈을 딱 뜨면 습관적으로 듣는 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정목 스님의 그 나무 안에 앉았어요. 그걸 한 40분, 50분짜리죠. 그 클릭 그냥 해요. 1회부터 쫙 있는데 그냥 순서대로 딱 듣고 그냥 딱 들어요. 그러면 눈물이 나, 정말. 왜냐하면 제가 작업할 때 저도 모르는 아픔, 기쁨, 슬픔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했어요. 그냥 겨우 해봤자 종이 좀 찢어서 색 올리는 거 외에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정호선이 그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 눈물이 쫙 나면서 내 작업할 때에 이 마음들이 지금 스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구나. 전 그래서 정호선님을 참 뵙고 싶고 이랬었는데 정말 너무나 원했었어요. 네, 알기 전부터. 알고 있을 때 정호선님 말씀하시 그러면 그분인데 이러면 이제 그림이 펼쳐지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사실 없잖아요.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냥 찾아뵈도 뭔가 좀 서먹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 전시를 반드시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전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전번 오프닝 때 전 오실 줄 알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정복수님만 생각했는데 안 오셨어. 못 오셨는 거예요. 그래서 참 쓸쓸하고 했었는데 오늘 정말 이렇게 뵙게 돼서 저는 오늘 보름달처럼 큰 걸 얻는 기쁨이고, 이렇게 해서 제 그림은 진행이 되고 또 이제 앞으로도 진행이 되겠지만, 오늘 정말 이렇게 인연이 정모스님 그 방송 들으면서 가장 지금 와닿았던 게 정말 극도로 기쁠 때 우리 눈물이 난다고 그러셨어요. 정말 기쁠 때, 정말 사랑할 때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눈물이 난다고, 기쁨의 끝은 눈물과 만나게 된다는 듣고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제가 울면 안 되고 울 수도 안 되고, 왜냐하면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말 꿈 같은 시간이고 정말 가슴이 더 따뜻해지는 시간이고 행복하게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오늘 했던 모든 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새로운 거 없어. 응?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서로 그동안 주고받았던 얘기들이 그 작품에 표현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는 이렇게 해서 대충 마치고, 또 로타리 클럽은 저쪽에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앞에 다가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 조금 드시면서 담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